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축구 토토 승무패 21회차가 개차반의 결과가 나오면서 약 7억 3천만 원이 2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22회차 1등 당첨 금액은 약 2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등 당첨에 부푼 꿈을 안고 도전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최종 픽이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뭐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상태가 좋아지지 못하고 있어서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본 결과 코로나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집에서 격리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예방접종을 모두 맞았었고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코로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계속 몸이 안 좋아도 단순 감기인 줄 알고 버텼는데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중에서도 목감기가 오래간다거나 몸살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싶으신 분들은 예방 접종을 다 맞았어도 코로나 검사 한 번씩 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이 굉장히 아픈 상황인데 저희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항상 제 최종픽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파이팅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 토토 승무패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제 최종 픽을 보시고 그대로 구매하지 마시고 참고할 건 참고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라는 말씀 항상 드리죠. 그 이유는 당연히 제 최종 픽이 정답지가 될 수는 없고 올해 제 최종 픽이 3등 적중 2회, 4등 적중 4회, 10경기 적중 6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축구 토토 승무패 1등을 하시려면 최소한 제 최종 픽에서 2경기에서 4경기 정도는 바꿔 주셔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축구 토토 승무패 22회차 최종 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첼시 대 브라이턴. 자, 최근 경기들의 결과들을 생각해 볼 때 이 경기에서 첼시의 승리를 생각하기란 실질적으로 믿음이 가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포터 감독 때부터 돈을 처발라서 선수를 여기저기서 사왔는데 경기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포터 감독이 결국에 잘렸고 긴급하게 불이라도 꺼야겠다 생각을 해서 램파드 감독을 데려왔는데 울버햄튼의 1대0 패배,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경기에서도 2대0 패배를 기록을 했죠. 첼시는 어차피 이번 시즌은 조졌고 다음 시즌을 위해서 지금 뭐 감독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첼시의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브라이턴이 홈에서 첼시를 상대로 4대1로 개투들겨 했었기 때문에 첼시의 승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첼시가 홈에서는 브라이턴을 상대로 패배를 한 적이 없고 4대1로 패배를 했을 당시에는 첼시의 자책골만 2골이었고 자책골을 기록했던 찰로바, 로프터스 치크 선수는 현재 첼시의 선발 라인업에는 못 들어오는 로테이션 자원들이죠. 케파 골키퍼 또한 부상으로 전반전만 뛰었던 경기였고 교체 아웃이 됐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브라이턴 원정에서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봅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첼시의 측면을 휘젓고 다녔던 브라이턴의 미토마 카오르 선수가 지난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평점 5.8점을 맞으면서 팀 내 최저 평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 보인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첼시의 티아고 실바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첼시고 쿨리발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최근 쿨리발리 선수의 능력에 살짝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7일 선수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첼시의 경기력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첼시의 홈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3등분으로 나눠졌다면 첼시의 승리로 선택하는 게 메리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첼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에버튼 대 풀럼. 자, 우선 에버튼은 현재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노팅엄과 동일한 승점 27점으로 17위를 기록 중이고 남은 경기 동안 최소한 승률 50% 정도는 나와줘야 강등권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풀럼과의 경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풀럼의 경우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고 에이스 공격 자원인 미트로비치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기대가 많이 들지는 않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축 수비 자원인 셰이머스 콜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두쿠레 선수가 지속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는 에버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미트로비치가 없는 풀럼이나 에버튼이나 도찐 개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도저히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에버튼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토트넘 대 본머스. 우선 이 경기는 투표율에서 볼 수 있듯이 토트넘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 역할을 줄여주고 그 역할을 올리버 스킵과 페리시치에 몰아버리고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는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 가마차기 골이 터졌고 케인 선수의 골까지 터져주면서 적은 공격으로도 확실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여줬던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린이 임시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을 이제는 좀 확실히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토트넘이 퇴장 같은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본머스의 경우 원정에서 홈보다 2배 이상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홈발이 확실히 있는 토트넘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랜드퍼. 자, 우선 울버햄튼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득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25경기 동안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었던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의 발리슛 원더골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공격 자원들의 득점 빈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전 미들 자원인 루벤 네베스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지난 경기에서 원더골을 기록했던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상대팀 브랜드퍼의 경우에는 주전 자원에는 아무런 이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홈 경기이긴 하지만 주축 자원에 이탈이 있는 울버햄튼이고 브랜드퍼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원정에서 무승부 정도로 연패를 끊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골대법 계산상으로도 울버햄튼의 승과 무 계산 결과가 승리 36%, 무승부 36%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30% 이상으로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한 확률값을 나타낼 때 두 개 중에 하나가 결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때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경기 카디스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우선 카디스가 지난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0대 2로 승리를 하면서 대이변을 보여줬지만 베티스의 경우 두 명이나 퇴장을 당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딱히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이변을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에 첼시와의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인 소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첼시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홈에서 카디스와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은 체력을 썼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2대 0으로 첼시와의 경기를 승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 첼시 원정을 대비해서 카디스전에서 로테이션을 대대적으로 돌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무난하게 체력 안배만 해주면서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은데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 부상자도 수비 자원에 맨디 선수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원이 풍부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카디스가 주전 골키퍼인 코난 레데스마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주전 수비 자원인 이자카르셀렌 선수도 결장한다라는 점을 볼 때 카디스의 승리 이변까지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패턴적으로도 카디스는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고 레알 마드리드 역시 이번 시즌 2연패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함께 잡아가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1위인 바르셀로나의 승점을 부지런히 따라잡으려면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디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아스날. 자, 일단 기본적인 전력에서부터 아스날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웨스트햄이 주중에 헨트와의 유로파 컨퍼런스 원정 경기를 치렀고 그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사실상 헨트에 밀렸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아스날에 비해 체력적으로 확실히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아스날의 경우 웨스트햄을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고 부카요 사카, 마르티넬리, 제수스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웨스트햄은 최근 공격 자원들 제러드 보엔, 사이드 벤라마, 안토니오 같은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좋지가 못하고 그나마 헨트와의 경기에서 데니잉스 선수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거의 뭐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골이다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 모든 기록에서 우세한 아스날의 승리를 보고 또한 리그에서 현재 1위로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시티가 승점 6점 차이로 가까이 따라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 3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패턴적으로도 아스날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 자, 우선 바르셀로나가 컵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0대4 대패를 한 뒤에 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속 무득점 무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뭔가 이변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기본적인 스쿼드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바르셀로나도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이지만 헤타페 역시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똑같이 부진하다라고 생각해 볼 때 상성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우세하고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자원들이 더 많은 바르셀로나라는 점과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볼 때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헤타페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알메리아. 자, 일단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5연승을 기록 중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알메리아는 원정에서 13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 쓰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알메리아가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딱히 AT 마드리드 원정에 가서 승리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의 승, 그리고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알메리아가 워낙 원정 경기에서는 개판을 치는 팀이기 때문에 AT 마드리드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홈발을 받는 알메리아를 상대로 알메리아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때 당시 알메리아에서 골을 기록했던 엘빌랄 뚜레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수비를 봤었던 아키메 선수와 추미 선수도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4월 13일이죠. 목요일에 베식타스와 친선 경기를 치렀고 2대0으로 AT 마드리드가 패배를 하긴 했지만 11명을 전부 다 교체하는 말 그대로 친선 경기였다라는 점에서 딱히 체력적인 부분에 타격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14번 경기 발렌시아 대 세비야. 현재 발렌시아의 라리가 순위 강등권에 속해 있습니다. 18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빨리 승점을 따야 되는 상황이라서 홈 경기에서만큼은 승점 1점 이상은 꼭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확실히 원정보다 2배 이상의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고 실점도 2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비야는 원정에서 득점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에 주전 수비 자원인 아코나 선수와 알렉스 텔레스 선수가 퇴장 징계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미들 자원인 파페게 선수도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중에 유로파 맨유 원정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발렌시아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발렌시아 역시 주전 수비 자원인 코레이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공격 자원의 클로이베르트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까지는 받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발렌시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드레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입니다.